안녕하세요. 단미 자두농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많은 격려가 된답니다. 많이 격려해 주실 거죠? 오늘은 칼슘 유황 비료에 대한 영상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린비입니다. 오늘은 4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번에 약을 치고서 지나간 수요일이었죠. 약을 치고서 이 나무를 봤는데 이쪽이 조금 색깔이, 나뭇 이파리 색깔이 약간 좀 그 연두색에서 녹색 그런 빛깔을 띠지 못하고 약간 좀 노란색이 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난번 그 토양 검정한 자료를 다시 한번 또 훑어봤는데, 토양 검정한 결과를 봤더니 불사 좀 간과를 하고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pH가 한 5에서 5.5 그 정도 사이. 자두나무가 잘 자라는 그 토양은 6에서 6.5 정도 되는 그 중성에 가까운 그런 토양인데, 약간 저희가 땅이 산성이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이 토양 중성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런데 봤더니 칼슘이 부족하고 마그네슘이 칼슘보다 또 더 많아요. 그래서 칼슘 결핍 뭐 그런 증상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산성 토양에서는 뿌리 발육을 잘 못하니까 유기물 비료를 잘 못 먹어가지고, 그래서 잎 색깔이 조금 연한 노란색 비슷하게 그렇게 올라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비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칼슘이 마그네슘보다 적기 때문에 칼슘 공급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올해 가을 지나서 잎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석회고토를 뿌려서 땅을 중성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석회고토 한번 뿌린다고 해가지고 중성화가 pH가 뭐 5였던 게 6으로 금방 확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한 2, 3년 동안 그런 작업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칼슘이 마그네슘보다 적을 경우에는 석회고토는 고토가 마그네슘이잖아요. 그래서 칼슘이 적은 상태에서 석회고토를 뿌리면은 마그네슘이 과잉 공급돼서 칼슘하고 마그네슘 그 편차가 더 심해지고, 그럴 때에는 소석회를 뿌려가지고 이 토양을 약간 알카리성으로 그렇게 만드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에 칼슘 유황 비료가 공급이 되는 게 있어요. 칼슘 유황 비료 뭐 그 토양 개량을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남해화학에 전화를 해봤더니 그 토양 개량 효과는 그렇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유황이 들어있어 가지고. 유황은 또 토양을 산성화 시키는 그런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슘 유황 비료로 그 토양 중성화를 시키는 데는 무리가 있고, 칼슘을 일단 공급을 해준 후에 가을에 가가지고 석회고토를 뿌려서 중성화를 어느 정도 조금씩 시키고, 그런 다음에 비료를 주어서 나무를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올해 비료를 안 줄 건 아니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줄 수 있는 양은 줘야 되겠죠. 이 칼슘 유황 비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석회 원소기호가 CaO예요. 그래서 칼슘하고 산소하고 결합된 게 그 원소기호상 석회인데, 이 칼슘 유황 비료는 인광석으로 인삼비료 만들 때 나오는 그 부산물 재료로 만든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칼슘의 기능으로는 좀 세포벽을 좀 두껍게 해가지고 저장성을 높이고, 세포벽이 두꺼우니까 병원균이나 해충, 가해로부터 내병성을 높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 내병성이 강해지면은 응애나
진딧물 뭐 그런 거로, 그런 해충으로부터 나무 보호 효과도 있겠죠. 지금 여기는 뭐 자두가 달려가지고 그런 밭은 아니니까 칼슘이 뭐 열매에 맺히는, 저 열매에 주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는 건 아니고, 나무 이파리 광합성 작용을 하는데 마그네슘도 필요하고 칼슘도 필요하고 그런 효과를 노려보기 위해서 그렇게 오늘 칼슘 유황 비료를 뿌려보려고 하고요. 지난주에 텃밭에 있는 자두나무 거기에는 유황 비료, 칼슘 유황 비료를 뿌렸는데 오늘은 이쪽 유목 자두나무 밭에 칼슘 유황 비료를 뿌리려고 하고요. 이 칼슘하고 마그네슘이 이 식물의 5대 영양소잖아요. 3대 영양소 하면 질소, 인산, 가리고 5대 영양소 하면은 칼슘, 마그네슘까지 해가지고 5대 영양소인데, 이 나무의 필수 영양소인데 좀 놓치기 쉽죠. 연면 시비로 오늘 저녁에 그 연면 시비를 또 칼슘, 마그네슘을 하려고 그래요. 이게 지금 잎이 좀 생기가 확 돌게끔 그렇게 연면 시비로 칼슘하고 마그네슘이 같이 들어있는 영양제를 하나 사와가지고 오늘 저녁에 한번 하려고 그러고, 제가 그 남해화학에 전화해봤더니 이게 용해도가 석회고토보다 그 용해도가 높아가지고 한 130배 정도 높다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물로 녹여가지고 이 뿌리는 거는 권장 11약만큼 그렇게 녹지도 않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칼슘을 살포할 때는 질소나 가리, NK 비료 있잖아요. 그런 걸 같이 살포하시면 안 돼요. 칼슘하고 기량작용이 있어가지고 기량작용이 뭔지 다들 아시죠? 예, 먹어봐야 제대로 효과도 못 보고 같이 뿌려가지고 상승작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이 뿌리면 안 되고, 칼슘 유황 비료를 뿌린 다음에는 한 보름에서 20일 후에 NK 비료나 복합 비료 같은 걸 좀 뿌려주는 게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저희 땅이, 이게 지금 대한민국 땅이 대부분 한 70%가 산성 토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두둑을 만들면서 땅 속에 있는 흙을 위로 파올려서, 그래가지고 아마 좀 산성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뭐 토양 개량을 해야 되겠죠. 작년에도 이 토양 검사를 했고 오늘도 흙 채취를 했어요. 해가지고 저 위에서 2줄 해가지고 위에서 1, 2, 3 해가지고 6번까지 해서 토양 검정을 이제 월요일에 가서 한번 맡겨보려고 하고, 이게 지금 비료를 얼마나, 이 칼슘 유황 비료를 얼마나 뿌릴 거냐면은, 이 권장 12량이 300평에 100에서 200kg 그렇게 시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남해화학 쪽에 전화를 했더니 과일나무 같은 경우는 1kg 정도, 500g에서 1kg 정도 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500g에서 1kg면은 1kg 같은 경우는 과일나무에 주면은 그게 이제 성목일 경우에 1kg를 주라고 그렇게 하는 것 같고, 500g도 제가 볼 때는 이 유목이에는 조금 좀 과할 것 같고, 그래 지금 이 나무 주위로 된 이쪽 그 줄에만 지금 주려고 그러는데, 줄자로 재봤더니 이쪽 폭이 한 1.4m 정도 나오고, 나무 하나 간격이 2.2m니까 이 나무 하나당 한 평이 채 안 돼요. 한 평이 채 안 되는데 여기가 240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골로 주면은 한 240평에서 250평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11약만큼 주게 되면은 한 7포, 6포에서 7포 그 정도를 뿌려 시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시비를 하는 것보다는 저는 나무 그 주위로 해가지고 한 500g, 그러니까 나무 하나 주위에 전체적으로 해서 한 500g 정도 그렇게 시비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 칼슘 유황 비료 유목 자두나무에 어떻게 뿌리는지, 얼마 정도 뿌릴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칼슘 유황 비료를 살포를 하고 나면은 꼭 관수를 해서 물을 충분히 줘가지고 이 비료가 농해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그린비였습니다.